안녕하세요. 생로병사 채널의 60대인 김성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돈이 잘 모이지 않거나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늘 몸이 무겁고 피곤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집의 선택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집안에 어떤 것들을 두어야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절대 두지 말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돈과 건강이 좋아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저는 건축 전문가로 오랫동안 다양한 사람들과 특히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집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해온 사람으로서 집에 대한 건축과 특히 그동안 접한 풍수지리와 관련한 집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특히 부모님들의 건강과 노후가 염려되시는 자녀분들은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설정해 주신다면 이런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 어떻게 집을 고르고 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아마 요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 않나 싶은데 아무리 남이 지어놓은 아파트에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의 풍수지리 같은 것에 무관심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재운과 건강한 복을 위해 그래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꼭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집의 선택과 풍수지리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풍수지리 하면 요즘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뭘 지금도 그런 걸 따지느냐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풍수지리의 원리는 현대 환경과학이나 특히 집과 생활 등 건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광과 통풍이나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 지역 회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환경 조성 등 집터나 위치 선택할 때 그리고 인테리어나 가구 배치에서 풍수 원리를 활용하여 심리적 안정이나 만족을 꾀하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풍수지리학에서는 지기 즉 땅의 기운이라는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땅이나 지역에서 나오는 기운이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집터의 조건을 살펴보시면 첫째로 물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집 앞으로 물이 흘러들어와서 집을 감싸고 돌아나가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를 포수형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집을 향해 직선으로 흘러오는 물이나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물은 좋지 않습니다. 둘째로는 산의 형태입니다. 집 뒤쪽에는 든든한 산이 있어서 바람을 막아주고 앞쪽은 트여 있어서 시야가 확보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배사님 수베이 샨린슈이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가장 선호했던 집터의 조건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풍수지리를 도외시하는 것 같지만 그동안 집을 설계하거나 선택하는 과정에서 만나본 여러분들은 대문이나 현관의 위치, 거실과 안방 등 집의 구조, 침대가 놓이는 위치 특히 방향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는데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경우 집 앞에 큰 도로가 직선으로 뻗어 있는 곳에 살고 계셨습니다. 이런 곳을 충살 즉 해로운 기운이 바로 충돌해 오는 곳이고 하는데 이분은 이사 온 후 계속해서 사업이 잘 안 되고 가족들이 자주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신 후에는 상황이 많이 호전되셨다고 하는데 이처럼 집터나 위치의 선택은 단순히 교통의 편리함이나 시설의 편의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과의 조화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건축과 풍수 전문가가 추천하는 집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들은 그동안 실제 건축 전문가와 풍수 전문가들이 집을 설계하거나 매입을 할 때 고려하는 내용들이니 여러분들도 잘 듣고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현관의 조건인데 현관은 집의 얼굴이자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좋은 현관의 조건을 보시면 먼저 충분히 밝아야 합니다. 어두운 현관은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현관에서 바로 화장실이나 부엌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관 입구에는 신발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고 우산이나 기타 물건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현관에 쓰레기통을 두시는 것은 절대 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거실은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자 소통의 중심인 거실의 위치와 가구입니다. 거실의 소파는 가능하면 벽을 등지고 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든든한 지지를 의미하며 가족의 안정을 상징합니다. 또한 거실 중앙에는 너무 많은 가구를 두지 마시고 기운이 자유롭게 순환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좋으며 거실의 조명은 너무 어둡지도 너무 밝지도 않게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방과 침실의 조건으로 침실은 우리가 하루의 3분의 1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침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대의 위치입니다. 침대 머리맡이 문을 향하고 있으면 안 되고 창문 바로 아래에 두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침실은 가능하면 집의 안쪽에 위치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 많은 전자제품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침대 근처에 텔레비전을 두시는 것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건강에 해롭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돈복과 건강이 빠져나가는 것들인데,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집안에서 돈복과 건강이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니 특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울의 잘못된 배치입니다. 거울은 풍수에서 매우 강력한 도구로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침실에 거울을 두실 때는 매우 주의하셔야 되는데, 침대 정면에 거울이 있으면 잠자는 동안 몸에서 나오는 좋은 기운이 그대로 반사되어 나가버립니다. 또한 현관문 정면에 거울이 있으면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다시 밖으로 내보내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시계와 화초의 위치인데,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으로 현관 입구에 시계를 걸어두시면 안 됩니다.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현관에 있으면 들어온 복이 빨리 나가버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죽은 화초입니다. 집안에 시든 꽃이나 죽은 식물을 그대로 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것들은 집안의 기운을 탁하게 만들고 거주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깨진 물건들로 깨진 그릇이나 금이 간 화분, 고장난 전자제품 등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파재, 즉 재산을 잃거나 재물이 줄어드는 기운을 만들어서 돈이 새어나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것들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된다고 치부해버리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사오가 같은 것들은 보기에도 흉함으로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시고 혹시 위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왕이면 피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돈복과 건강과 관련하여 집안에 두면 좋은 것과 절대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내용으로 먼저 집안에 두면 좋은 것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연석과 수정천연, 자수정이나 장미석영 같은 자연석들은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고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현관이나 거실 한켠에 작은 자연석을 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식물은 공기정화 효과가 있어 매우 좋습니다. 특히 스킨답서스, 산세베리아, 아레카야자 같은 식물들은 음이온을 발생시켜서 집안의 기운을 맑게 해줍니다. 다만 반드시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키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명은 형광등보다는 백열등이나 LED, 조명 중에서도 따뜻한 색온도의 조명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의 색깔이 집 안 분위기와 거주자의 심리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책과 학습 도구로 집안에 책이 많으면 지혜와 학문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자주 보는 곳에 책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집안에 절대 두면 안 되는 것들로는 먼저 가시가 많은 식물인 선인장 등의 식물들은 집안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물들은 날카로운 기운을 만들어서 가족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칼이나 날카로운 도구들은 부엌의 칼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의 날카로운 도구들을 거실이나 침실에 장식용으로 두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검이나 창 같은 무기류는 절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편한 가구로서 사용하지 않는 가구나 고장난 가구들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공간의 기운을 막고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한 너무 많은 인형이나 장난감, 특히 무서운 모양의 인형이나 영화 캐릭터 인형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밤에 보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제가 실제 상담했던 한 가정에서는 거실에 큰 선인장을 여러 개 키우고 계셨는데 가족들이 자주 다투고 집 안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인장을 다른 곳으로 옮긴 후에는 가족 간의 갈등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좋은 집의 선택 방법인데, 집을 구하실 때 적용하실 수 있는 것으로 실제로 아파트 등 집을 볼 때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첫 느낌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거나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아무리 부동산면 등 조건이 좋아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연 채광과 통풍도 낮 시간에 자연광이 충분히 들어오는지, 바람이 잘 통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전등을 켜야 하는 집이나 바람이 전혀 통하지 않는 집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으로 집 주변의 병원, 장례식장, 묘지 등이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너무 시끄러운 도로변이나 공사장 근처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물의 흐름도 살펴야 하는데 집 주변의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향해 직선으로 흘러오는 물이나 집 앞에서 급하게 꺾이는 물의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거주하기 전에 준비할 사항으로 이사 들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구석구석 청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거주자의 기운을 완전히 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청소할 때는 방의 내 모서리에 소금을 조금씩 뿌리고 하루 정도 두신 후 치우시면 공간의 기운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첫날 밤도 중요한데 이사 후 첫날 밤에는 가능하면 가족 모두가 함께 그 집에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 집을 자신의 공간으로 만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인데 좋은 집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환기로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집 안전체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과 일어난 후에 환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계절별 대청소로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대청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절의 변화에 맞춰 집의 기운도 새롭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모든 집에는 화초와 꽃을 기르는데 집 안에 있는 식물들은 시든 잎은 바로바로 따내시고 물을 규칙적으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싱싱하고 건강한 식물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생동감 넘치게 합니다. 다음 6번째는 오늘의 집이 내일의 운을 바꾼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먼저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현대 과학에서도 환경이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에서는 생각도 맑아지고 창의력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공간에서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색깔의 심리학적 효과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은 활력을 주지만 과도하면 흥분과 불안을 일으키고 파란색은 안정감을 주지만 너무 많으면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창의성과 집중력을 높이고 기분을 밝게 만들어주지만 너무 강렬하면 초조함이나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기들이 노란 방에서 더 많이 운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초록색은 자연을 연상시켜 심리적 안정감과 균형감을 주고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데 실제 수술실은 초록색으로 칠합니다. 하지만 너무 어두운 초록색은 침체감을 줄 수 있고 너무 밝으면 오히려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보라색은 창의성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지만 과도하면 현실 도피나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불안감을 줄 수도 있으며 주황색은 사교성과 따뜻함을 느끼게 하고 식욕을 증진시키지만 너무 많으면 피상적이고 경박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검은색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지만 과도하면 무겁고 억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흰색은 깔끔하고 순수한 느낌을 주지만 너무 많으면 차갑고 무미건조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분홍색은 따뜻함과 사랑을 상징하지만 너무 많으면 유치하거나 약해 보일 수 있고 회색은 중성적이고 안정적이지만 과도하면 우울하고 단조로운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도배나 인테리어를 할 때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집과 운명의 상관관계인데 풍수지리학에서는 집의 환경이 거주자의 돈복과 건강뿐 아니라 운명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환경이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고려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침실이 너무 어두우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이는 하루 전체의 컨디션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현관이 어수선하면 외출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는 대인관계나 업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차이로 중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변화들입니다. 매일 아침 침대를 정리하고 현관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이상과 같은 것들은 풍수지리보다 실제 사람들의 심리와 정신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드리겠는데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집안에 한 곳씩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현관, 화요일은 거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일주일 후 여러분의 기분과 컨디션이 어떻게 변했는지 실제로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루의 3분의 1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잠을 자는 침대 옆에 둬서는 안 되는 물건들로 이런 것이 있다면 당장 치우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해치고 늘 피곤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멀티탭 콘센트 충전기 등은 미세한 전자파를 방출하여 만성, 피로와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멀티탭을 침대에서 30cm 이내에 두면 전자파 노출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멀티탭은 침대에서 최소 1리터 이상 떨어뜨려 두시고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두고 멀티탭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각종 디퓨저 향초 등 방향제를 침대 곁에 두면 호흡기 자극과 만성 염증의 원인 은은한 향으로 침실 분위기를 좋게 만들지만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이 방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새 호흡기로 흡입하면 만성 비염, 기관지염, 두통, 알레르기, 면역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는 더욱 주의하시고 환기를 자주 시켜 침실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침대 옆에 쌓인 책, 서류, 잡지는 먼지와 진드기의 온상이 될 수 있어 좋지 않은데 먼지와 진드기는 알레르기, 천식, 비염, 피부염을 유발하고 코막힘과 기침으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침구와 가까울수록 진드기 번식이 활발해지므로 침실에는 가급적 최소한의 물건만 두고 주기적으로 청소하십시오. 그리고 수면등이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는 수면 장애와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되는데 이런 것에서 나오는 푸른빛,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즉 수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 숙면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빛 자극은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깊은 수면을 어렵게 하고 면역력 저하, 만성 염증, 우울증 위험을 높이며 각종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역시 뇌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집의 선택과 관리는 이렇게 하세요에 대하여. 첫째, 풍수지리와 집. 둘째, 돈복과 건강이 빠져나가는 것. 셋째, 풍수 전문가가 추천하는 집의 조건. 넷째, 집 안에 두면 좋은 것과 절대 두면 안 되는 것. 다섯째, 오늘의 집이 내일의 운을 바꾼다. 여섯 번째, 좋은 집의 선택과 관리 방법. 일곱 번째, 침대 옆에 두어서는 안 되는 물건들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들어보시니 그렇구나라고 동감되는 것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미신이나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심리 상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집이 내일의 운을 바꿀 수 있다는 점과 좋은 집을 선택하고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셨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되는데 깨진 물건 하나를 치우는 거나 시든 화초를 정리하고 현관이나 침실 등을 깔끔하게 정돈하다 보면 꼭 풍수지리가 아니더라도 어느덧 활력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고 여러분의 집이 진정한 안식처이자 행복과 건강, 그리고 풍요로움이 함께하는 공간이 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야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는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늦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릴 테니 많은 시청을 바라며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